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브레인푸드에 대해서 제가 4강으로 나누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제 브레인푸드 중에 첫 번째 강의는 제가 뇌 건강에 대한 이해를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푸드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컨텐츠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은 제가 참고 자료를 한 책은 브레인푸드 리사 모스코니 박사님이 지은 책이고요. 홍익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보다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브레인푸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쭉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브레인푸드에서 물을 정말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뇌 건강에 대한 이해. 첫 번째 우리 테마가 불안하게 다가오는 뇌 건강의 위기입니다. 뇌 건강이 이제 크라이시스를 이제 겪게 되는데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이제 뇌와 식품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그 먹고 있는 이 정제당 있죠. 이것은 이제 에너지화되는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이제 제거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 체내에 들어가면 그 위장의 수축 운동이 약해지고 이게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 소화불량이 걸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탕 많이 먹으면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된 식사만이 뇌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요. 육류와 생선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뇌세포의 주요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육류의 단백질과 생선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을 분해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뇌세포의 주요 성분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백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채소와 과일 그리고 통곡물 그 쪼개거나 갈지 않는 그런 통째로 된 그 곡물은 뇌를 활성화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은 물론이고 글루코스 이제 포도당의 이제 일종인데 이 글루코스로 이제 바뀌니까 아주 그 중요한 그 탄수화물을 공급하는 그런 영양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하고 식품하고 관계는 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사진을 이렇게 좀 넣어놨어요.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그런 식품들이죠. 생선과 견과류에서 섭취하는 이 건강한 지방, 이제 오메가3 지방산과 오메가6 지방산으로 이제 분해되어서 이 지방들이 뉴런을 그 우리 뇌세포에 이제 뉴런이 있잖아요. 1300억 내지 1400억 개 뭐 이렇게 가지고 다 태어난다고 보는데 이 뉴런을 유연하게 만들고 또 반응성을 높이는 동시에 면역계를 지원하고 뇌를 손상하는 것부터 이제 보호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메가3, 오메가6 지방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말 그대로 우리가 무엇을 먹는지에 따라서 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잘 먹고 이렇게 한 아이들이 나중에 머리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잘 못 먹고 이제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병약하고 이제 학습 능력도 떨어진다는 것은 뭐 이 건강상의 이제 이런 이론으로 봐도 뭐 어쩔 수 없는 정말 지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자 그림 1에서 지금 뭐를 비교하고 있냐면 우리가 식사를 이제 다 다른 식단을 가지고 먹었어요. 그런데 지중해식하고 이제 우리 웨스턴 스타일의 서구식을 이제 먹었던 그 두 뇌를 이렇게 보니까 뭐 확연한 차이가 있었다. 이제 이 얘기를 이 책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림 1이요. 치매 증상이 없는 건강한 두 사람 이제 뇌를 MRI를 찍어서 스캔을 했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은 이전에 전혀 다른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왼쪽에 있는 거 보세요. 평생 지중해 식단을 유지한 52세 여성의 뇌고요. 뇌 중앙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균열, 이제 이 뇌실이 아주 작고 조밀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는 이제 그 만 4살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발달이 돼가지고 기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마가 아주 이제 중요한 동물의 뇌에 들어있는 해마인데 이 해마가 완곡한 곡선을 이제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변의 조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뇌하고 우리가 보는 자리에서 왼쪽에 있는 뇌를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지중해 식단은 우리가 봤을 때 지금 어디로 돼 있냐면 왼쪽에 있는 거죠. 보니까 그 나비 모양이 작죠. 그런데 서구식 식단을 했던 오른쪽 뇌를 보니까 나비 모양이 커져. 예, 그리고 이제 해마 쪽에도 보면 이게 그 어떻게 돼 있냐면 완만한 이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조직과 아주 잘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서구식 식단을 하는 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MRI를 가지고 이제 스캔을 했으니까 뭐 정확한 거죠. 그래서 오른쪽 뇌 사진은 왼쪽 뇌의 사람보다 약간 젊은 이제 여성의 것인데 오랫동안 서구식의 그 웨스턴 스타일로 이제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주로 먹은 음식이 패스트푸드, 가공육류, 또 유제품, 정제당, 탄산음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미국 가서 이렇게 보면 뭐 콜라를 우리 그런 작은 컵에 주는 게 아니고 뭐 500cc, 1000cc 이렇게 콜라를 줘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그거만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근데 계속 이 사람들은 이제 밥을 이렇게 먹는 게 뭐 햄버거 샌드위치, 뭐 콜라 이렇게 먹기 때문에 이런 그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음식이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뇌도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살표가 가리키는 부분은 뇌의 위축 또 수축이 일어난 지점으로 신경 손상이 일어났다는 그런 이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해마 밑에 이렇게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있고 뇌실에도 있고 척추엽에도 있고 이제 이 화살표가 있죠. 이것은 이제 수축이 좀 일어난 것이다. 그런데 지중해 식단을 먹은 것은 뭐 훨씬 그게 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두 사진을 이제 비교를 해준 거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뇌에 대한 이제 그런 이론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인간의 이제 그 두뇌를 지금 사엽으로 본다면 이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에 있는 것이 전두엽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마 앞쪽에 있는 것을 전전두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정수리 있는 것을 우리는 두정엽이라고 그럽니다. 그 두정엽은 이제 이 운동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많이 발달이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측두엽은 소리를 듣는 것과 청각과 관련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두엽이 뭐냐면 시각센터가 후두엽에 있어요. 그래서 사엽으로 이렇게 인간의 뇌가 돼 있는데 이 사엽은 사람에게만 있는 뇌예요. 그렇죠. 인간의 뇌니까 80%가 이제 저렇게 돼 있는데 두뇌 이제 단면도를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보면 이렇게 꼬글꼬글하게 이렇게 오렌지 껍질보다 뭐 하여튼 얇거나 뭐 두껍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대뇌 피질이 이제 꼬글꼬글하게 이렇게 있죠. 뭐 보통 3.5mm, 4mm 정도 되는데 저렇게 굴곡이 있는 대뇌 피질이 정상인 거예요. 이제 잘 발달된 거예요. 그 밑에 이제 시상이 있고 시상이 이제 계란처럼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우리가 어떤 감각, 시각, 미각, 청각, 촉각 이런 이제 감각 센터가 있어가지고 감각적인 정보를 전부 다 이제 시상에서 이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시상 하부에서는 우리 생명과 관련된 거 호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물이 마시고 싶으면 이제 갈증이 나면 이제 움직이는 그런 갈증 센터들이 그 생명 유지에 필요한 센터들이 쫙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뇌관이 있는데 이거는 파충류의 뇌거든요. 파충류는 우리가 어떤 뭐 명령을 안 내려도 알아서 자율신경계가 알아서 이제 다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건데 뭐 숨 쉬는 거, 호흡하는 거죠. 그다음 피가 다 혈액이 이렇게 순환하는 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맥박이 이렇게 뛰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거 하세요? 자율적으로 이렇게 되는 뭐 생화학적 반응 이런 거 전부 다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이 파충류도 가지고 있는 데고 그 옆에 이제 소뇌가 있는데 소뇌도 이제 파충류의 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시상과 시상하부
그 밑에 보면 이제 후각구도 있고 편도 해마가 있는데 요거는 동물만이 가지고 있는 뇌예요. 그래서 맨 밑에 1층은 파충류의 뇌고 시상과 시상하부와 편도 해마 뭐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동물의 뇌고 그럼 데니피젤이 인간의 뇌인데 삼위일체의 뇌를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그 사진에 봤을 때 해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해마는 기억을 관장하는 건데 제가 이제 유아교육 쪽으로 이렇게 보면 만 4세에 이미 해마가 완전히 성인처럼 성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 4세가 되면 애들 학습할 능력이 다 있고 거의 다 기억을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마는 어떤 걸 하냐면 과거의 기억을 유지하고 또 기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합니다. 우리 데네피즐에서 이제 이렇게 그 기억 하는 거는 거의 다 이제 어떻게 됐냐면 30초 정도 이렇게 기억하고 이제 이게 그 어떤 복습 이런 훈련이 있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마는 이 기억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 어떤 걸 잘 저장하냐면 감각 기관을 거쳐서 들어온 정보를 오랫동안 기억하고 유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만지고 듣고 오감각적인 그런 자극이 있죠. 이런 것들을 너무나도 잘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젝트 수업이 아이들한테 오래 기억 남고 머리를 좋게 하고 창의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바로 해마의 기억과 엄청나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가 8가지 그 다중지능 이론 앞에서 쭉 설명을 했잖아요. 다중지능 거기서 가든 다중지능을 보시면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컨텐츠를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 8가지 지능이 전부 다 언어 지능이 있고 논리 수학 지능이 있고 뭐 공간 지능이 있죠. 또 신체 운동도 있고 음악 지능도 있고 뭐 사람 인간관계 사회관계 지능 자기 지능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 탐구 지능이 있어요. 8개 지능이 이렇게 조합처럼 이렇게 쭉 그 피자 파이의 8조각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지능은 오감각적인 경험을 통한 이게 활동을 했을 때 이 해마가 다 기억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 지능이 발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중심 활동, 현장 학습을 통한 직접 경험하는 거, 직접 체험하는 거, 그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경험도 기억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직접 체험하는 이런 경험을 오랫동안 감각이 있으니까 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잠을 잘 때 이 시상에서 낮에 봤던 거, 뭐 이제 감각적으로 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그 시상에서 이제 감각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이제 테네피지를 이렇게 보내게 되니까 어쨌든 뭐 우리가 아이들은 이제 여행하고 견학하고 이렇게 하면은 잠이 잘 오는 이유가 시상에서 막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감각적인 자극들을 다 이제 이 정보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피곤하니까 잠을 잘 자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 낮에 봤던 이 모든 것들이 감각적인 이 처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해마라는 것은 기억과 관련이 돼 있는데 음식하고 해마 발달하고 엄청 상관관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억도 중요하지만 음식을 잘못 먹으면 해마가 이제 많이 망가지기 때문에 기억하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치매 환자가 나오기 쉽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하고 엄청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저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음식이 치매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하는 이 영상이 한 4번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이거를 다 보시면 음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에서도 물이 1번으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의 어떤 핵심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뇌에서 그 뉴런이 손실되면 이 공간은 유체로 대신 채워지고 그 뉴런이 손실되거든요. 어떨 때 손실되냐면 아이가 머리를 어디가 부딪혔을 때 뉴런이 이렇게 막 얽어진다고 그런가 쭉 이렇게 없어지는데 한 10만 개 정도가 없어져요. 잠을 설쳐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400억 정도의 뉴런을 갖고 있지만 얻어맞았다든지 이렇게 때리면 머리 때리면 안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부딪혔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뇌세포가 파괴되거든요. 이제 손실되면 이 유체로 채워지고 또 MRI 상으로 이제 금기 표시되는데 지중해식 식단을 한 사람은 서구식 식단을 한 사람보다 보세요. 뇌에는 유독 서구 식단을 한 사람이 지중해 식단 한 사람보다 더 검은 부분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뇌에서 나비 모양의 뇌실도 더 큰 것으로 이제 표시됐죠. 뇌가 수축한 결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해마 자체도 검은색으로 표시되는데 뇌가 수축한 거예요. 그래서 해마가 발달이 잘 되면 해마 주변에 피질이 막 늘어나서 기억하는 게 이제 더 이렇게 많아지는데 이게 수축을 하면은 덜 기억하게 되겠죠. 그래서 해마 자체도 검은색으로 이제 표시되는 유체로 이제 둘러싸여 있고 이것이 기억 형성에 직접 관여하는 또 다른 이제 뇌 구역인 척대비에서 척대비 이제 그 양쪽 귀 있는 그쪽으로 이제 발달된 그 사이엽 중에 이제 이 척대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노화가 가속하고 있고 미래의 치매가 발생할 위험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정크푸드 그 기름이 많은 거 뭐 통조림 이런 것들 그 수구식의 그런 식단 중에 이렇게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지중해 식단에도 기름이 있는데 그건 올리브유를 쓰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은 전반적인 뇌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 건강에도 식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음식을 먹으면 어떠세요? 정신 건강도 좋고 또 신체 건강도 좋죠. 내가 오늘 좋은 음식을 먹어서 내가 머리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 건강이죠. 근데 몸도 마찬가지로 그걸 다 이해를 하고 우리가 먹은 대로 다 반응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이제 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뇌에 최적화된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서 섭취해야 하는 식품과 영양소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어떤 식품을 먹고 어떤 영양소를 먹어야 될까? 여러분들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식단과 전반적인 생활 방식을 개선하고 지속하는 거예요. 잘못된 생활 방식을 가졌으면 이거 바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경 영양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잘 실천하는지 가늠하는 건데 아무리 좋은지 알아도 여러분 실천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 않죠. 자, 두 번째는 인간의 뇌는 입맛이 까다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입이 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런 것 같지만 뇌도 음식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죠? 뇌에서 가장 중요하고 환영받는 손님은 수분입니다. 여러분이 물을 얘기하거든요. 뇌에서요 수분이 없으면 이렇게 뇌에 불을 켜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은 언제든지 뇌 안에서 자유로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 세포에 필요한 산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는 산소가 없으면 그 뇌사를 하죠. 그 다음에 수분이 없어도 뭐 기억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산소와 수분이 반드시 뇌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물과 공기 다음으로 자유롭게 출입하는 게 뭘까? 바로 영양소예요. 그래서 뇌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영양소, 그 다음에 미네랄 워터, 제가 얘기하는 이 물은 건강한 미네랄 워터예요. 그 다음에 프레시 에어죠. 산소, 깨끗한 그런 공기,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영양소 중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우리 물도 미네랄 그 물을 먹어야 되지만 이제 비타민이 많이 함유된 그런 이제 뭐 비타민도 미네랄로 이제 표기를 해요, 그죠? 이 미네랄 등 뇌의 기능을 유지하고 세포 활동을 촉진하며 결함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 이런 영양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영양소가 안 들어왔을 때 뇌는 입맛이 까다롭다는 거예요. 자, 인류의 그 뇌가 성장한 비결이 수렵하고 이렇게 해서 옛날부터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지 않았을까?
육류를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육류가 아니라면 무엇이었을까? 생선이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증거와 화석으로 우리 초기 인류는 물과 가까운 곳에 살았다는 사실이 증명이 됩니다. 자, 당시 인체의 가장 중요한 자원을 한 가지만 뽑으려면 반드시 신선한 식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뇌에는 물이 중요하고 우리 인류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물은 없어서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자, 인류는 지구상에 처음 모습을 드리는 일에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 문명을 세우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시 발달되는 거 보세요. 거의 다 강이 있잖아요. 서울도 한강이 있으니까 발달되고 프랑스도 세네강이 있으니까 발달되고 강 주변으로 그렇게 발달을 하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이죠. 왜 그러겠어요? 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은 생명이죠. 그래서 물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에 거의 이제 문명이 발달된 것을 여러분 세계 어디를 가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강과 호수 근처에 거주했을 때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에너지가 풍부한 브레인 푸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시간에 제가 하는 이 테마가 브레인 푸드인데 이 브레인 푸드도 결국은 물하고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내에 성장에 박차를 가한 생태적으로 독보적인 지역이 뭐냐면 강과 호수가 있어서 거기서 어떤 생물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생선과 이제 조개, 페류, 또 이제 그 다 불포화 지방산, 포화 지방산이 아니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거죠. 이것이 이제 훌륭한 공급원이 되는데 다 불포화 지방산 구조를 지닌 대표적인 영양소가 뭐냐면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오메가3 드시잖아요. 뇌에도 엄청 필요한 것이 오메가3입니다. 자, 의류와 폐류 또 이런 것들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많이 이제 함유되어 있는데 뇌 기능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바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은 뇌에 특히 이제 유용한 당분은 물론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정제된 이런 당을 먹는 게 아니고 야채와 과일에서 그 당분을 섭취해야 된다는 거죠. 또 비타민과 미네랄을 추가로 공급받고 그 채소와 과일이 엄청 좋은 브레인 푸드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천지 창조하실 때 삼일째에 밭에 채소와 과일을 다 주셨어요. 그 제가 이제 창조한 걸 이렇게 보니까 물을 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이제 물이 다 있었으니까 물이 브레인푸드 1번이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우리한테 주신 양식이 뭐냐면 밭에 풀이에요. 야채들하고 그다음에 과일이에요. 왜 그렇게 빨리 창조하셨을까? 우리 잘 먹으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소 과일은 다른 데서 얻는 당하고 다르다는 거죠. 뭐 이것은 엄청 브레인에 좋은 브레인 푸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이 있습니다. 그 알은 뇌가 정보를 기억하고 또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데 사용되는 물질인 콜린 같은 중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알에서 콜린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선과 육류는 모두 훌륭한 지방 공급원이고요. 또 강력한 골격을 하려고 하면 미네랄이 필요한데 이러한 미네랄이 체내에서 흡수되기 위해서는 지방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은 또 체온을 조절하죠. 또 호르몬을 생성하죠. 혈압을 조절하죠. 그래서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브레인 푸드에서는 물과 산소와 그 다음에 그 훌륭한 이런 그 영양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백질과 비타민과 미네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 지방도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까지 전 세계 산량과 채집 공동체에서 식량의 65% 이상을 식물성 음식에서 제공받았지 산량을 해서 단 것은 35% 많아야 35% 야생동물에서 25%에서 35% 정도 밖에 못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그 밭에 풀이나 채소 이런 과일들이 정말 좋은 그 머리에 공급원이 에너지 공급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렵 채취해가지고 이것을 뭐 다 이렇게 인류가 지금까지 잘 유지해온 건 아니고요. 그 사냥을 하려 그러면 그만큼 힘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앞으로 우리가 이제 먹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이제 뇌는 엄청 중요한데 뇌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프레시 에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 워터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훌륭한 그 영양소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육류에서 단백질을 넣고 또 야채 과일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을 물에서도 마찬가지로 얻고 지방도 이제 어느 정도 필요하고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지방 이런 아주 좋은 그 영양소가 들어 있어야 뇌가 제대로 발달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브레인푸드를 얘기를 하면서 뇌하고 관계에서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뇌사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이라고 이렇게 보잖아요. 뇌가 살아 있으면 아직 생명이 살아 있다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뇌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뇌는 먹는 것도 까다롭게 먹고 이제 뇌가 발달 그 되는 것도 참 영향이 있고 그래서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 치매가 걸리거나 뇌가 오랫동안 생명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브레인푸드 음식을 꼭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브레인푸드가 어떤 건지 연결을 하면서 또 물과도 연결하고 또 뇌하고도 연결해서 쭉 이렇게 네 번째까지 강의를 이어갈 텐데요. 들으시고 나면 브레인푸드가 이렇게 해서 중요하구나. 제가 앞으로 이제 책을 쓰려고 하는 게 브레인푸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책에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굉장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